인성일주에 대해서 정인편인 인성일주에 대해서 2편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인성일주는 아이 역할, 자식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신의 아들입니다. 왜요? 식신의 아들입니다. 식신의 아들이 바로 정인편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인편인은 모친떡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를 전부 다 해결하는 모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식주를 전부 다 해결하는 게 식신일주잖아요.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집안을 빛내는 사람이 식신일주잖아요. 근데 그 모친떡을 가진 그 아이가 바로 인성일주, 정인편인 일주의 어머니는 식신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도식이라는 말은 식신의 밥을 뺏어 먹잖아요. 그리고 크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도 엄마의 것을 뺏어서 먹고 살아야만 자기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일주가 식을 극하기 때문에 도식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식신일주라는 것 자체가 신입니다. 신, 지장보살님, 뭐 성모마리아님, 뭐 이러한 그 삼신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이게 바로 신입니다. 신인데 이 인성일주 또한 신인 거죠. 왜?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자, 보살핌을 받는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게 다 돼요. 누가? 식신이 키워줍니다. 보살핌을 받죠. 그런데 왜 까칠하냐면 윗어른의 사랑을 받는다부터 하겠습니다. 윗어른의 사랑을 받는다. 왜? 엄마가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씻겨주고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받는 거죠. 윗어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많고 까칠하고 의심이 많고 외롭고 슬프냐면 항상 불안해요. 왜냐면 스스로 못하고 모든 것을 받아서 연명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내 세상인데 엄마가 내 신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엄마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해주면 짜증이 나잖아요. 까칠해집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몰라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몰라요. 왜냐면 하늘에서 내려준 것만 봤기 때문에 엄마가 내려준 것만 해주는 것만 봤기 때문에 이 의심을 품어요. 왜? 상대방은 마음을 모르잖아. 식신은 이 아이가 배고픈지 똥을 쌌는지 어쩌는지 항상 살피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하기 때문에 이 상대의 마음을 보살필 줄을 알지만 이 인성일주는 그대로 누워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엄마가 해주는 대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심도 많고 까칠해지는 겁니다. 걱정도 많아요. 왜? 나는 먹기가 싫은데 엄마가 막 먹으라고 해보세요. 차려놓고 막 먹으라고 해보세요. 난 먹기가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아내는 무조건 자기네가 차려놓고 나보고 먹으래. 내가 먹기 싫은데. 그러니까 안 먹어! 이렇게 까칠하게 굴 수가 있는 겁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엄마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거든. 받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해요. 언제나 밥 딱딱딱 차려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또는 남편을 엄마처럼 모든 걸 다 해주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동정심을 유발을 하든지 어떤 것을 사용을 해서라도
재롱만 떨면서, 재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잔소리를 한다거나 또는 뭐 화를 낸다거나 슬퍼한다거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이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식신일주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해주게끔 어디 가서 일하러 가서도 퇴근해서 자기가 와갖고 밥을 차려주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인성일주죠. 돈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안정하려면. 그래서 돈 욕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신경성 위장염, 아니면 신경성 정신적인 그 문제, 불면증, 까칠한 거, 의심하는 거,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것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옵니다. 불공평한 위치죠. 왜냐하면 식신은 자기가 움직거려서 먹이고 행동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낙천적이잖아. 액티브하잖아. 그런데 나는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 밑에, 신 밑에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불공평한 위치죠. 그쵸? 조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인 거예요. 영민한 거는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엄마가 움직거리는지를 알아. 울어야만 엄마가 똥 쌌는지 배고픈지를 살피기 때문에 영민해지는 거예요. 감정을 이용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민해집니다. 놀고 먹으려는 심리가 장착이 되는 이유가 본능이에요. 아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야만 돈이 되는지 이러한 거를 판단을 잘 못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만히 있고 내 배우자가 전부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심리를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향학열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커요. 그리고 호기심도 굉장히 많아. 어린애니까. 그래서 뭐든지 배워야 되고 호기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다른 애들하고도 다 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옆에만 있으면 엄마는 붙박이 장이고 나는 모든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뭔가 놀 거리가 필요해. 중독이 돼 뭔가에. 게임을 하든 도박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항학열, 자격증 이런 거를 잘 따는 겁니다. 책임감이 당연히 없죠. 왜냐면 내가 아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이러한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아내가 나만 쳐다보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줘. 내 어머니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나의 일에 이렇게 조금 불완전한 일, 내가 벌려놓고 마무리 안 지은 일을 아내와 어머니가 다 책임져 주고 일단 그다음에 장가를 가면 아내가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고집쟁이고 암한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애기 때문에 착하고 순수해요. 호기심이 많고 규범을 그래서 잘 지켜요. 어린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고부 갈등 마마보이는 엄마가 다 해줬잖아. 근데 내 아내도 엄마잖아. 젊은 엄마, 늙은 엄마. 늙은 엄마는 나가 태어나서 클 때까지 다 보살펴 주면서 키웠어. 그런데 그 엄마가 봤을 때는 내가 모질라거든요. 책임감이 떨어지고 뭐든 이렇게 보살펴 줘야만 될 것 같은 아들이잖아요. 전부 다 챙겨줘야 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챙겨줍니다. 그런데
와이프하고 결혼을 할 때도 즉 엄마하고 똑같은 놈을 골라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오직 엄마만 봤기 때문에 엄마하고 같은 사람을 골라요. 그러니까 또 식신일주의 아내를 딱 고르는 거예요. 자기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보살펴 주는 그런 여자를 딱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가 이제 그 아내하고 둘이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얘는 인제서 엄마의 그 감사함을 인제서 알아. 이제 결혼할 때부터 조금 알아요. 엄마의 그동안의 30년의 노력을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엄마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30년을 고생하면 아내의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인성일주의 모친이 바로 식신일주입니다. 모친떡이 굉장히 있다고 그랬죠.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집안을 일으키는 빛나는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정말 더욱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지금 며느리라고 쳐보세요. 그럼 며느리는 식신일주잖아요. 며느리가 식신일주잖아요. 여기 며느리가 식신일주잖아요. 그럼 아들이 인성일주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식신의 아들이 인성이니까. 그리고 식신의 남편도 인성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식신, 인성, 식신, 인성이에요. 왜냐면 며느리가 나야, 엄마야, 아들의 엄마야. 그러면 며느리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집안의 며느리야. 그럼 나는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아들은 남자잖아요. 자식의 며느리를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를,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며느리를 사랑해. 이제서야 며느리의 이쁜 거를 그때서야 알아요.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며느리는 자기 아들을 사랑해. 자기가 이제 손주죠.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가 손주잖아요. 아들을 사랑해. 그러면 이 아들은 또 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 아들을 키울 때는 사랑을 모르고 그냥 소중한 짓만 알지 그냥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사랑을 모르거든요. 근데 며느리하고 손주는 너무 이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이 남편, 인성일주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아들은 남편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치면 이쪽으로 치면 남편이잖아요. 남편 입장이라면 아들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내가 엄마의 아들이잖아. 남편이 엄마의 아들이야. 그러면 엄마의 아들은 내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 엄마의 아들이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은 우리 새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끼의 며느리를 사랑해. 시아버지니까. 그럼 그 며느리는 이 아들, 남편은 며느리하고 손주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이 며느리는 또 지 아들을 사랑해. 즉 아들을 사랑해. 지 며느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인성의 모친은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고부 갈등하는 그 사람의 당사자가 누구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시어머니와 나하고 갈등하는 그 시어머니가 나야 사실은. 너무 어려운가요? 그 시어머니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고부 갈등을 시키는 내 아들은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 인성일주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